안녕하세요. 아리랑의 두 번째 이제 세야세야 파랑새야인데요. 조선의 전래 동요나 대중가요의 시조라고 일컫는 것에 세야세야 파랑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세야세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농민군에 대한 진원곡이라고 할 만한 구전 민요죠. 조선 가장 큰 곡창지대인 호남평야 안에서도 이평평야는 정읍, 고부, 태인 세 군데의 수로가 모이는 동진강의 지류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용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농민들은 제대로 기름진 옥토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 말기가 되자 지방 탄간 오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고구의 군수 조병갑은 1892년에 부임해 이래 온갖 수단으로 농민을 괴롭혔습니다. 거기에다 저수지 위에 쓸모없는 저수지를 또 만들게 하여 새로운 물세를 부과하여 사리를 탕관했습니다. 군수의 횡포에 농민들은 1894년 2월 동학의 접주 전봉준의 지휘 아래 봉기를 했습니다. 농민군은 군청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조병갑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빼앗아 부당하게 징수된 세곡을 빈민에게 분배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정 사신에 급하여 조사하도록 했으나 사신은 책임을 동학교도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체포 살해하는 등의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분개한 정봉준의 일당은 다시금 농민군을 조직하여 일어났습니다. 이 농민 봉기는 대규모 동학농민군으로 발전하여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삼아 관군에 싸워 순식간에 조선 남부를 석권해버렸습니다. 동학이란 1860년 조선 왕조 말기의 내후외환을 배경으로 하여 최재우가 창출한 독특한 민족 주체 사상입니다. 최재우는 서학이라고 하여 천주교에 대해서 동양의 유불도의 삼교를 절충하여 인내천의 사상을 전개하고 인간의 평등 사상을 만들어 계급적 신분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학은 억압의 수탈과 노예적인 노동 대상이 되고 있던 농민과 천민의 구원의 길로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동학은 외국의 침략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유교 사상을 유일한 가치라고 인정하고 있던 조선 왕조는 동학을 탄압했습니다. 교조 최재우를 비롯한 많은 교도가 체포되고 흑세 무면의 죄명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봉준의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초교의 양창의 일본의 서양을 배척하고 국난에 임하여 위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의를 슬로건을 걸어서 진군을 했고, 농민군은 흰 무명두건을 쓰고 허리에 잡색포를 두르고 전라도 특산의 대나무로 만든 농기구나 곤봉을 무기로 하여 정부군 관측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관청을 점령하고 탄관우리를 추방하여 무기를 빼앗아 투옥되어 있던 농민들을 석방했습니다. 농민군은 5월 말에 호남 지방 제1의 요충지인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호남 일대는 동학농민의 지배하에 들어가 나날이 불어가는 동학농민의 세력은 동쪽으로도 퍼져나가 영남 지방을 뒤흔들었고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평안도로 파급되어 갔습니다. 조정은 천국의 원군을 요청하여 농민군을 진압하려 했으나 그것 또한 조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의 출병도 초래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출병에 놀란 조정은 급히 동학농민군을 휴전하고 여러가지 폐정을 개혁할 것을 약속하고 나서 군사를 거둬들였습니다. 합의한 개혁 내용은 탄관오리의 숙청, 횡포의 부호 처벌, 노비의 문서 소각, 과부 재원 허락, 인재 등용의 문벌 폐지, 일본에 내통하는 자들의 처벌 등 12개의 항목이었습니다. 조정과의 사이에 강화조약이 성립된 뒤 농민군은 전라도 53주 직강소를 설치하고 서정을 처리시키며 쾌청개혁에 착수했고, 그러나 청국과 일본의 출병은 그대로 두 나라의 전쟁으로 발전하여 일본군은 농민군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의 군대식 병기 앞에 이윽고 처절한 패배를 마주하고 괴멸했습니다. 전봉준은 일본군에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효수되어 전국을 돌며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무력 전라도 여인들은 애조로 뛴 이 노래를 했는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녹두라는 별명을 얻었던 전봉주는 동학농민군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녹두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녹두밭이란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을 가리키며 파랑새는 그들을 끊임없이 탄압하는 애국군, 청포장수는 조선 민중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는 농민군에 대한 민중의 뜨거운 열의가 담겨 있으며 그것에 또한 폐주한 농민군의 미망인들이 전사한 남편 영혼을 진언하기 위한 망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 후 호남지방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이 자장가로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부른 것을 들어봤습니다. 동학농민군에 얽힌 노래들은 몇 개 이렇게 보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너 무엇하러 나왔느냐 솔잎 뗀잎 푸릇푸릇 하절인 줄 알았더니 백설이 펄펄 엄동설한 되었구나. 농민군이 봉기했을 때는 주변 상황도 너무나 혹독하여 나올 시가 아니었다고 애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역새야 운역새야 진주 전주 고부의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두루박 딱딱 우여. 이 경우 새는 동학 농민군을 가리키게 되고요. 녹두장군을 비롯한 윗역 아랫역의 혁명군은 전주 고부에 머무르지 말고 서둘러 진격하여 두류산 그 지리산의 명칭이죠. 쪽에서 관군을 쳐들어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옷에 갑옷에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버리. 농민군이 진격하고 있는 무렵 불리우던 노래라고 합니다. 갑오년에 해치우자 병신년이 되면 일은 모두 헛수고가 돼버린다라는 뜻이며 농민군이 재빨리 결전하라는 민중의 바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을미년에 들어가 일본군의 근대식 무기 앞에 열세가 되어 쫓기던 농민군에 대한 민중의 억울한 한이 어린 소리이기도 한 녹두야 녹두야 진녹두야 그 많은 군사 어디 두고 서울 군사에 잡혀갔는가. 전봉준이 일본군에 잡혔을 때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일본군으로부터 조선 조정에 인도된 전봉준은 사형 선고를 받고 41년 생애를 끝마쳤습니다. 전봉준의 죽음을 애도한 민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했습니다. 충청도엔 하늘이 울고 지도섬엔 비가 베었다. 그 비는 비가 아니라 억만군사의 눈물일세. 이런 이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이면에 있는 당시의 동학난과의 청일전쟁과의 그 이면 속에 있는 이 전봉준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이 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안녕히 계십시오.